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금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마감하긴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은 오늘도 이 추천주가 상한가에 가면서 수익 인증으로 아주 들썩들썩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수익 인증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추천주들과 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STO, 반도체,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추가로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이킹스탁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선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전문가님,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만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네. 뭐가 이렇게 서운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아, 저는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뭔가 순간적으로 잠깐 좋아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조금 약간 피로도가 약간 있어서 네. 사실 저도 아나운서님 만나 뵙고 같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또 제가 하루도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집중해서 시작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 좀 더 주식에 집중하면 또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한 주 동안 전문가님 기다린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선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좀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에 정말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온은 내려갔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은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날씨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시장이고, 우리가 또 이런 추운 겨울에 주식 수익으로 좀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또 수익을 챙겨간다라면은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조금 더 저점에서 한번 담아보시고 또 기다리는 시일 투자, 이런 진짜 정석적인 주식 투자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전문가님과 바로 시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이 수익을 잘 내주신 어보브 반도체가 또 반도체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회복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이 반도체 투자를 뭐 한 20% 정도 더 늘리겠다, 네. 이런 이슈가 있네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투자 소식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꾸준하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이슈가 정말 극대화된 재료로 좀 보여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긍정적인 네네. 기사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뭐 시장이 엄청 급반등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네. 실질적인 진짜 투자가 되는 거를 좀 봐야지 그냥 예상인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우리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얼마를 또 투입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실제 차트를 보고 또 그렇죠. 수치도 확인하고 그럼요. 이런 게 정말 네,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라서 이 주식 양도세가 네네. 현재는 10억인데 이게 뭐 30억이냐 50억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폐장 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흔히 말해 슈퍼개미 정말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뭐 30억, 50억, 100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양도소득세가 2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걸 내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무차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 주식 투자라는 게 다 나만 살면 돼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빨리 팔고 나가서 세금 안 물고 빨리 나갈 거야. 이게 한 명, 두 명, 세 명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종목들이 매도세가 많아지면서 크게 급락을 해.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보통의 폐장 전에 있었던 주식시장 흐름인데 양도소득세가 30억, 50억으로 올라간다라면 아무래도 매도량이 낮아질 거니까 네. 더 증시가 괜찮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입는 피해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줄어들 수 있는 같아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나오는 결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향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매도세가 너무 세다는 것도 여러분 개인들 중에 뭐 흔히들 얘기해서 세력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500억, 뭐 700억 300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매도를 너무 강하게 때려버리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물론 그런 피해도 우리가 받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고 좀 좋지 못한 부분인데 여러분 주식은 그 하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전망의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국내 증시 어때요? 괜찮잖아요. 특히 개인들 규모가 많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호재가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확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 50억이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주식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는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 뭐 하락하거나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물론 이 발표가 나오면서 잠깐 조금 더는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하지만 그게 이슈가 발표되면 다시 기대감에 올라갔던 건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좋고 상승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서 수익을 많이 그렇게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생리가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가셔야 그에 맞는 수익을 얻는 거지 모든 걸 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없어요.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미래 베팅을 한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이어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가 어제 무슨 이야기였냐. 어제 미국 증시 또 연준 인사들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해서 보면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파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시장이 너무 너희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그렇게 평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파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뭐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예상은 앞으로 향후 베팅은 조금 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나스닥 증시부터 해서 국내 증시도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브레이크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주식이든 뭐든. 예를 들어 오늘 워버브 반도체 상한가 갔어요. 급등을 하고 내려오고 제가 5일선 타점 공략을 해야 된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내려오고 5일선에서 다시 맞아뜨리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파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건 없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나 브레이크에 의해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시 상승 흐름을 갖고 이게 주식의 파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지 너무 좋은 이야기에만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거 분명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제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저는 조금 상승을 조금 이렇게 잠재워 두고 또 향후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자지구 군사작전 점진적 축소.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가 조금 다소 일단락되면서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증시 다른 나라의 이 전쟁에 따라 상당히 큰 피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이 리스크가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도 사실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탄약 미사일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전쟁을 좀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조용하고 좋은 이슈가 있다라면 국내 증시는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삼성과 인텔이 내년 DDR 그리고 HBM 넘어 CXL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CXL이죠. 이 부분에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HBM 이 관련주들은 정말 다 약세일 거예요. 하나같이. 왜냐하면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기대치에 예를 들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올라왔던 거 HBM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한미반도체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뭐 프로테, HP, ASP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이제 누구나 HBM 하면 반도체의 앞으로 신기술이야. 하지만 그 기대치에 이미 올라왔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미 불안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업종을 내가 봐야지 예전에 알던 게 계속 그렇게 된다라면 그거만큼 세상에 쉬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매일 그냥 주식 내가 아는 것만 사서 그냥 넣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요. 그럼 뭐 한미반도체 HBM이야 올라가야 돼. 그런 식으로만 그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새로운 이슈에 항상 민감하고 그 이슈가 나오는 종목을 조금 더 빠르게 잡고 그리고 그걸 유지해서 고가의 수익을 보는 그런 박자가 맞아가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로 주식 투자를 꼭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들이 정말 좋고 온 디바이스 AI 이쪽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였죠. 구리시 서울 편입법. 이때 당시만 해도 코아스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뭐 진영이라는 종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강세를 봤는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관련 종목들을 딱 하나하나 또 봤어요. 근데 움직임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냥 신선하게 만들어졌던 김포 테마 그냥 진짜 소형 테마의 한 부분이었던 거지 그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정말 폭발적인 재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말 오래 갈 재료고 이슈가 지속될 거야. 또는 이거는 짧게 잠깐 시세가 나오고 말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분점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김포 관련주들 이런 쪽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없는 기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기사를 보다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줄까 하고 갖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AI도 앞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전성 시대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차트 뭐 지표대로 뭐 또는 재무제표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간 스토리랑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건 인공지능이랑 좀 다른.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전 걸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면 인공지능과 한판 붙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를 봐도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좀 전에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한선우 솔루션. 자, 여러분의 계좌를 밀착해서 7일 동안 케어해주는 한선우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세요. 자, 7일 동안에 여러분의 계좌를 복구시켜 주시고 또 더 불타게 만들어주는 우리 한선우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건 디폴트입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전략들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정말 드리는 게 참 많은데요.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STO와 반도체,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친절하게 담겨 있는 이 테마 리포트까지. 요거는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빨리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혹시 방법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선우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수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실 건가요? 아니, 저희 방송이 바이킹 스탁이잖아요. 네. 정말 바이킹의 선장님, 네. 선장님이십니다. 방송에서 언급하신 어보브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 그냥 쭉 가버리면서 네. 뭐 초대박 수익을 발생시키셨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 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전문가님이 워낙 이 이름을 좋아하셔서. 네. 네, 그리고 SAMG 엔터테인먼트, 뭐 HLB 생명과학, 뭐 여기 네. 또 다 20% 이상을 가버리면서 제가 도대체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잘 공략했던 종목들인 것 같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종목을 회사를 많이 본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상만큼 사실 더 중요한 게 회사 명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흔한 이름 말고 좀 새롭게 요즘 떠오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아마 설립된 지 10년 이상 그렇게 된 회사일 텐데 그럼 10년 전에 퀄리타스라는 이름을 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상장을 하고 시장에 오면서 이름을 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슈를 모으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시장과 잘 맞는다는 거 그런 것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름까지 간파하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자, 그럼 수익 현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한 번 더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 방송을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제가 펼치는 주식 논리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하시는 분들은 보다 좋은 투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 시대 최고 전문가라고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왜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이 있냐면 뜰 종목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래도 저점 타점을 잡고 올라가면 진짜 50% 70%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50%씩 올라가요. 물론 많은 종목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언급해드렸던 몇몇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은 빠지질 않잖아요. 추천 종목이 밀리지를 않아요. 내려올 수가 없죠. 아니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승장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웬만큼 저점에 들어가면 잘 내려오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덜 올라가서 답답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시장에서는 보다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항상 정형화된 그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고 반도체, 바이오, 뭐 AI 이런 식으로 내가 분류를 해서 넣어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투자 방법을 한번 잘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어버브 반도체를 처음 언급드린 점이 여기에요. 9,000원대.
9,000원대 정말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고 며칠 안 돼서 날라갔어요. 이미 이때 30% 수익이 나와서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난 뒤에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어도 좋지만 이 5일선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게 급등 종목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5일선을 체크하고 금요일 날 괜찮은 마감 뒤에 오늘 월요일 날 괜찮은 마감 뒤에 오늘 화요일 날 급등을 한 거죠. 이건 제가 상한가 가기 전에 찍은 건데 상한가에 오늘 안착됐고 상한가 기준으로 아마 55% 정도 나왔던 수익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상한가 가기 전에 나왔던 인증이라 조금 낮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정말 높은 수익이 며칠 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 8거래일 만에 나온 50% 수익인데요. 정말 높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어버버 반도체를 거래했거나 또는 여러분 주식은 항상 결과론적이에요.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웬만하면 되도록 따라타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내가 올라갈 때 잘 사서 상한가에 안착됐다. 그런다면 내일 5%에서 10% 추가적으로 상승하니까 오늘 고가에서 따라타신 분들이 잘한 투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주식은 내가 고가에서 사서 밀릴 수 있으니 항상 손절가를 염두에 두시고 사고 만약에 저가의 종목을 내가 트레이딩한다. 그럼 당연히 손절은 무슨 손절이에요. 저는 손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주식을 한다니까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뭐 추천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손절가를 잡고 해야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간 폭이 이런데 내려오면 크게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할 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구간, 첫 매수 1차 구간은 손절은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넣어두고 조금 시일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된다. 꼭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버버 반도체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SAE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정말 초강세였어요. 어제 22%, 21%까지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차트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죠. 저는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결과가 다 남아있잖아요. 제가 거짓말 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차트의 기준대로 25,000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상승을 됐었구나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후행성을 볼 때 내가 추천한 종목이 2만 원에 들어갔어요. 25,000원이면 25%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만 원 초반에 아마 제가 이거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며칠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못해도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지금 현재 15% 정도 수익 구간에 좀 머물고 있을 것 같다는데 저는 이 종목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앞자리 3자까지 한번 목표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남은 걸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높게 그렇게 다음 수익 인증 때 한번 찾아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신다면 아직 SAEMG 엔터 많이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투자할 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HLB 생명과학. 이거는 전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뭐가 그러냐면 HLB 본주가 있고 HLB 생명과학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HLB를 할 때도 있지만 HLB 생명과학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HLB보다 HLB 생명과학이 더 잘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이 좀 더 좋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종목을 언급했는데 이 종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11,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최대 상승이. 그렇게 봤을 때 오늘 한 22%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22%. 저희가 진입한 가격 대비 이쯤에 진입했거든요. 9,500원쯤에. 9,500원쯤 주면서 11,5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괜찮게 수익률을 그렇게 봤는데 사실 HLB 본주는 같은 시점, 제가 말씀드린 같은 시점에서 얼마를 올라갔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52%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2배가 올라갔어요. 22%보다 52%. 그러니까 사실 HLB를 제가 선택을 만약에 그때 당시 했다라면 더 멋있는 투자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저 역시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20% 역시 나쁜 수익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챙겨가기에는 또 좋은 종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은 항상 말씀드려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HLB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52% 올라왔고 얘는 22% 올라왔어요. 올라온 걸 여기서 분석을 해서 뭘 맞춘다? 모르겠어요. 점쟁이도 아닌 이상 그거 생각보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주식을 매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다 올라간 거에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춘다? 확률 저는 60%도 못 가져간다고 봐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고점의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하시고 만약에 저점의 타점에서는 앞으로
손절 거 없이 그렇게 주식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7일 솔루션 체험방에서는 제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새롭게 오시면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안내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수익의 참맛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 현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주식 양도세건으로 LS 머티리얼즈가 시총 3조를 돌파하면서 2차 전지 쪽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맵신 주주 변동과 칼티 호재 등으로 제약 바이오도 움직였고요. 또 상한가 간 어보브 반도체 포함해서 반도체주도 움직였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제약업계의 쿠팡이라 불리는 블루엠텍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혈액암의 치료제 칼티가 효과를 입증하면서 큐로스에 올라왔고요. 또 전문가님이 수익 많이 내주신 어보브 반도체가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오늘의 픽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픽한 종목은 블루엠텍, 큐로셀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좀 보이네요. 네. 좀 궁금한 게 이 블루엠텍이 상장한 지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앵커님이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의약분기의 쿠팡이다. 이 말이 네. 정말 정형화된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이슈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상장을 했고 다만 따따상에 좀 실패한 그러고 난 뒤에 좀 하락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호재가 너무 잘 듣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보브 반도체 이것도 우리 전문가님이 아주 뿌듯한 수익의 장본인이잖아요. 네. 이게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잘 가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 가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상한가에 안착이 됐다. 그럼 예를 들어 오늘 25%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야. 라고 거의 확신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5%에서 진짜 오늘처럼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 대부분 종목들은 상한가 날 다음 날 5에서 10%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너스를 5에서 10%를 더 받고 내일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베팅을 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25%에 샀는데 난 상한가를 예측했는데 25%에서 뭐 15% 이렇게 내려와서 마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0% 손실에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결과론에 따라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주식론은 사실 이런 베팅보다는 조금 안정감 있게 들어가서 그럼 지금 그 좋은 어보브 반도체를 예전에 사서 갖고 있다 지금 수익에 팔지 왜 지금 25%에 들어가서 힘들게 매매를 하냐. 저는 약간 이런 걸 좀 약간 주식투자에서 좋게 안 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전문가님은 네. 저점에서 사서 네. 또 이렇게 비싸게 파는 네, 저희 그거- 프로그램과 아주 맞는 그런 매매 맞습니다. 기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수익률 관련해서 이 오늘의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을 한번 보면 앵커님이 조금 하나 놓쳐주신 게 저는 사실 어보브보다 큐로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큐로셀에 대한 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드렸던 사람으로서 오늘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반갑게 봤어요. 저는 이 큐로셀의 카티 꿈의 항암지가 정말 더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몇몇 분이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해서 한 15% 이상 그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큐로셀로 보셨다니까 저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드리면서 좀 강조드리고 좋아하는 종목들 정말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고 내려가거나 안 좋을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팁 잘 얻으셔서 꼭 좋은 수익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블루엠텍, 큐로셀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는 한 번 더 그렇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다음 종목 보시면 블루엠텍 정말 신규 상장 종목으로 5거래일이 오늘 지속됐네요. 1, 2, 3, 4, 5.
오거래일이 지속됐기 때문에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상장 첫날부터 이날부터 좀 지켜봤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KNS라는 종목이 따따상에 성공을 했죠. 그 뒤에 바로 상장된 종목이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제가 주식을 보는 이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종목이 상장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도 물론 체크 못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업이 아닌 이상 사실 그거를 다 챙겨서 본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종목을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하고 이 종목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향후 내가 저점 타점만 잘 잡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라고 그렇게 분석을 내려놓고 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의 타점만 잘 잡고 들어가면 충분히 10%, 20%, 30% 빠르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꼭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슈가 많이 돌았고 테마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봐야 우리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진입하기 좋은 차트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종목도 그에 맞게 딱 떨어져서 올라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은 이렇게 잡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루 엠텍은 오늘은 물론 조금 내려와서 더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략을 한다 본다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날 상한가를 갔다라면 오히려 너무 고가에 있어서 우리가 거래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3일 정도 밀렸어요. 밀려 내려오고 어제 하락 브레이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승도 브레이크를 걸리고 다시 올라가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꼭 호재가 연속돼야 좋은 게 아니라 호재 뒤에 있을 또 더 좋은 호재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세를 살필 때 지금보다 다음 시세를 살펴서 그렇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유통을 주 사업으로 전자상 거래 그리고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제작, 광고 서비스형까지예요. 지금 욕심이 엄청난 회사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의약품 유통까지는 좋았어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제작까지 하네요. 이거 쉽지 않은 영역인데 저도 이거 예전에 이거 한번 하다가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제작도 하고 아무튼 광고 서비스까지 욕심이 많은 회사라 이슈가 엮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이 참고하시기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 부분 뭐 제약업계 쿠팡이라는 회사가 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지만 저는 쿠팡이 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을 너무 파괴하는 것도 좀 좋아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자영업자 쪽으로 본다라면 쿠팡이 또 결코 잘하는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어서 뭐 좋고 나쁘고는 뭐 소비자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으로 불리는 이 블루엠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가격 부분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보세요. 36,000원 구간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여러분 4천억이에요. 사실 4천억은 이런 회사의 밸류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실적만 놓고 이 회사를 아마 제가 한번 보면은 이 회사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뭐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4천억을 주는 이유는 미래 전망치를 보고 주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어지는 게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사업성을 갖고 있고 이런 재능이 있는 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더 높아. 라고 생각해서 4천억이라는 밸류를 주는 거예요. 4천억이면 여러분 진짜 높은 거예요. 사실 코스닥 일반 기업이 4천억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바이오 기업 정도야 뭐 몇 조 단위를 받기도 하지만 4천억 자체는 다소 조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조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또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루엠텍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큐로셀이에요. 큐로셀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상장 당일날 공략을 또 제가 정말 몇 개월? 5개월 기다렸다가 5개월 기다린 종목이 상장한 당일날 정확하게 밑골에서 잡고 이 상승폭이 여러분 95%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저는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라 저랑 같이 있었던 노랑톡방 분들은
매도를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보세요. 90%, 80%, 70%, 72%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이 카티라는 매력을 알게 되면 매수세가 너도 나도 사고 싶어도 안달이 날 거다라고 저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봐요. 저 한 명이고 모니터 뒤에 있는 5만 명들이 이거를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투자 심리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재료가 좋고 시가총액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올라가서 더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온 당일날 잡고 95%의 수익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가에서 매매하는 건 안 좋다라는 게 고점에서 사면 이렇게 내려오는 시세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예 공략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 더 미끄러져서 내려갈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두려워하는 거 있죠. 매출 실적은 얼마 없는데 시가총액이 5조 10조까지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12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예요. 근데 물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재무제표를 보죠. 네, 제가 살 때는 수익 욕심에 그런 거 안 봐요. 안 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0% 물리고 나니까 재무제표를 보기 시작해요. 봤더니 바이오 회사 막 마이너스 적자에 막 장난 아니에요. 다 빨개요. 예. 뭐 손실이면 다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바이오 종목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대감에 올라가고 앞으로 이럴 거라는 전망에 높게 점수를 주는 걸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게 사고 난 뒤에 재물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적정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통해지는 그런 가격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가에서는 바이오 종목을 정말 되도록 피하셔야 되고 그럼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락하고 난 뒤에 평이하게 시세 유지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형태가 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고점보다는 다시 시일을 두고. 그래서 이 종목으로 한 2분 정도가 오늘 정말 수익을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 너무 기분 좋게 봤고 왜냐하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진입 시점을 사실 노렸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진입하기 좋은 차트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 뒤로 며칠 동안 안 하다가 오늘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카티 치료제에 따른 앞으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돼서 시장에서 더 좋은 매수세를 불러오는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이슈를 몰고 갈지 그런 부분들은 당일 거래 흐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그럼 항상 이런 종목들 15% 20%씩 급등하는 종목을 좀 알고 싶다라면 오셔서 이번 솔루션 때 제가 괜찮은 근사한 바이오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한번 솔루션 방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어부호 반도체인데요. 뭐 앞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오늘 마지막에 제가 상한가 갈 때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라온 수치가 9,000원에서 14,630원까지 어마어마한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 흐름을 우리가 잘 타고 간다라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어부호 반도체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아마 첫 런칭을 했을 때 방송에 그때 저는 게임주를 봤던 사람이에요. 위메이드. 제가 이 보는 바운더리가 되게 넓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반도체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점에 HBM 관련해서 이미 오를 만큼 다 오른 종목들이 많고 더 이상 거기서 해봐야 먹을 구다리가 5% 10%밖에 안 돼요. 그걸 보고 투자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린 거지 왜 모르겠어요. 반도체 종목을 당연히 더 많이 알죠. 근데 그 뒤에 제가 게임을 하고 또 뭐 큐리옥스 바이오를 하고 큐로셀을 하고 바이오 쪽을 또 실컷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져온 게 어부호 반도체예요. 근데 그 뒤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시장 상승할 종목을 미리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테크인이라는 종목도 오늘도 상승을 했고 시세가 좋아요. 그리고 TFE 역시 괜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TFE, 한미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새롭게 이슈가 된 CXL, 네오셈, 뭐 퀄리타스 또는 어부호 반도체 또는 최근엔 조금 약세지만 제주 반도체 이런 쪽으로가 투자 심리가 훨씬 낫다라는 걸 정리해 본다면 예전에 알고 있던 종목보다는 우리가 항상 신규적인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이어간다라면 이런 수익들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제가 바꾼 게 없고 뭐 이거예요. 온 디바이스 그다음 CXL 이 두 개의 관련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투자할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계좌가 혹시 파란불 투성이신가요? 혹은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나요? 우리 수익률 300%의 신화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아주 밀착해서 케어해 주시는 한선호 솔루션. 저희 오직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7일 동안에 여러분의 계좌에 아주 밀착해서 케어해 주시면서 복구시켜 주시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챙겨 주시는데요. 지금 톡방이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분도 놓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이죠. 이 전문가님의 무료 추천주들과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까지 매일매일 전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STO 반도체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저희가 딱 10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에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전문가님의 인기를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정주행하려고 이 강의 다시 보기 하려고 막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저희가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건데 오늘 준비하신 강의는 어떤 내용이 좀 중심일까요? 사실 항상 요즘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JYP 차트를 오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전에 진입하기 좋은 차트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세가 왜 발생이 됐는지,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진입하기 좋은 차트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말 진입하기가 좋고 넣어두기 좋은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또 JYP를 제 방송을 보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넣어두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익이 너무 고맙고 또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물어봐 주셔서 또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JRP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 쌍바닥을 찍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시점으로 너무나도 좋다. 왜냐하면 주가가 밀리고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하는데 하방 경직이라는 게 여러분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지점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보여진다라면 지지할 때 주식을 항상 사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시세를 내가 온전히 다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만 접근하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주식을 한번 노려보세요. 너무 사고 막 3% 올라가고 이런 주식은 정말 마이너스 20% 위험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은 그런 주식대로 몇 개만 운영하는 거지 대부분의 주식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지지점에서 잘 매수를 하고 그 뒤에 시세를 한번 예상해 본다. 오늘 더 좋은 건 하이브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요즘 최근에 하이브랑 JYP를 같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맨날 JYP가 좀 약세고 하이브가 막 올라가고 강세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BTS도 없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걸그룹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죠. 뭐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하이브보다 JYP가 너무 못하다라는 게 사실 엔터를 보는 회사 좋아하는 회사로 봤을 때는 저는 JYP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JYP가 좀 더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그에 따른 시세를 좀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볼 때 지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공략을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종목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다음에 또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이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입니다. 이 희귀 난치성 관련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내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네. 요걸로 좀 유명한 곳인데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요? 네, 그에 따른 결과가 좀 나왔고 어제는 일본에서 있었던 특허권 취득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 또 이런 호재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호재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과 좀 더 나눠볼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바이킹 종목으로 파로스아이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최근에 올라온 폭이 여러분 이게 뭐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이 그렇게 차트로 보이지만 한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1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종목이구나라는 걸 꼭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V방에서 사실 조금 먼저 들어가 진입해서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더 기대감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시세가 정말 괜찮아요. 이날 급등락을 한번 보였죠. 이날 왜 이랬냐면 사실 이날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오후 시장에 백혈병 관련해서 60% 이상 완전 관할을 했고 우리가 괜찮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바로 15%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좀 내려와서 마감을 했어요. 이날 하루 변동폭만 해도 한 30%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1, 2, 3, 4, 5일 정도를 우상향하면서 돌려냈고 그 뒤에 이제 그래봐요 여러분 이 급등락 보이는 날 있죠. 이날 가격 정도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 뭐 이만큼 2만 원 이상 올라가 있는 이런 시세를 보였다. 만약에 어버버 반도체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리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15% 정도 올라왔지만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괜찮은 바이오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면 이 회사가 이 빅데이터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AI 이쪽으로도 이슈가 충분히 접목될 수 있고 괜찮은 호재가 연속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닛이나 비노 이쪽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만 갈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그 종목은 이슈를 다 하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종목은 올라간 종목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안 해야 되고 그렇다면 새롭게 다시 엮여서 올라갈 종목이라면 그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고 이 AI 기반의 신약 기반 플랫폼 이름이 케미버스라는 이름이에요. 메타버스 아니에요. 케미버스예요. 그래서 케미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거예요. 파로스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일상 효능 확인이라는 이슈가 뜨면서 마이너스 12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을 또 공포에 약간 떨게 하고 공포를 못 이긴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나가게끔 만들고 저는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온 이 호재에 우리가 급반응을 하는 그 시세를 다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은 흐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5일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는 이거예요. 화합물 관련해서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사실 이런 부분 여러분 일본은 정말 꼼꼼하고 이 손기술이 엄청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거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본 하나만 붙어서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디테일하고 그런 정말 아기자기하고 이런 부분은 일본은 우리가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파로스아이 바이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매도 시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망가지신 분들은요, 모두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익률 300% 이상의 신화의 한선호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계좌를 아주 밀착해서 케어해 주시는 이 한선호 솔루션 모두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서 입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희가 추가로 또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요. 저희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STO와 반도체와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제약업계의 쿠팡이죠. 블루엠텍이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또 컬티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는 큐로셀도 함께 올라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만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남겨주실 겁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